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바람피운 남편들 하는 행동과 말이 다 비슷해 보여도요. 한 사람 한 사람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왜 바람이 났는지, 어떤 목적으로 바깥에서 애인을 만들었는지가 제각기 다 다를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의 성격도 다르고 바람이 난 이유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자세히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해야 이 외도를 빨리 끝내고 외도가 끝난 후에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남자는 성욕을 해소하려고, 또 어떤 남자는 감정을 교류하려고, 또 어떤 남자는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피난처로 애인을 만듭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내 남편은 어떤 유형인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남자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 유형은 성욕 해결형입니다. 남자들의 성욕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여자들은요, 섹스 그까짓 거 안 해도 되고, 성욕 있으나 없으나 그냥저냥 애들 키우고 뭐하고 하면은 내 일생 동안에 몇 년 동안 섹스를 차라리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남편이 차라리 딴 데 가서 풀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욕 그까이 거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요. 뭐 사람마다 개별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섹스를 엄청 좋아하고 성욕도 강하고 호기심도 왕성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성욕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기능도 딸리고 그렇게 관심도 없어 보이는 그 차이는 있겠지만 아예 섹스를 안 하고 못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은 섹스를 싫어해요. 내 남편은 저 건드리지도 않아요. 제가 몇 번 거부했더니 더 이상 들이대지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 부부는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도 우리 사이는 굉장히 좋답니다. 라고 생각하는 아내분들이 있으면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식욕이 별로 없어. 나는 밥 먹는 거 너무 귀찮아. 나는 이걸 먹거나 저걸 먹거나 그렇게 맛있는 것도 모르겠어. 하는 그런 좀 부진한 식욕을 가진 사람들도요,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남자들의 성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욕이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되지 못하면 이상한 방식으로 배출이 돼가지고 분출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상한 구린 짓을 하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은 안 하고도 살아요. 우리 남편은 나한테 들이대지 않던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남자의 성욕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남자마다 다 달라서요. 성욕에 대해서도 한 파트너랑 안정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뭐 질리든 질리지 않든 간에 내 파트너랑만 꾸준히 해도 성적인 만족을 충분히 느끼는 남자가 있는 반면에 내 파트너랑도 하고 밖에 나가서 이 여자랑도 쑤시고 싶고 저 여자랑도 하고 싶고 뭐 저 여자도 궁금하고 이 여자도 궁금하고 얘는 어떨까 한번 건드려 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바람둥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히 바람기가 있지 않더라도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애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 때가 있죠. 와이프가 지속적으로 섹스를 거부했을 때, 섹스를 요구를 하면 수치심을 주면서 쪽을 줬을 때, 와이프가 많이 아팠다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섹스를 들이댈 수조차 없는 그럴 때일 때, 이렇게 집에서 해소가 되지 못한 성욕은 밖에 나가서 해소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또 남자가 나이가 들어서 50대, 60대가 돼서 이제 갱년기가 되면 남자들도 성기능이 떨어지잖아요. 호르몬도 떨어지고 막 하니까 이럴 때 또 남자들이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제 나는 남자로서 끝났나? 내가 집에서 와이프랑 하다가 이렇게 죽은 게 처음이야. 서지도 않는 건 또 처음이야. 그러면 난 이제 남자로서 끝난 건가? 내가 와이프랑 해서 이렇게 안 되는 건가? 밖에 나가서 딴 여자랑 하면 또 될까? 젊은 년이랑 하면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자기의 성기능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또 50대, 60대 남자들에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차저차 해서 바깥에 있는 여자를 맛보게 되면요. 집에 있는 여자는 그냥 육아 동지, 경제 공동체, 그냥 나랑 같이 사는 여자, 뭐 일생의 동반자 이렇게 되는 거고 밖에 있는 여자는 나에게 쾌락을 주고 성욕을 해소해주고 흥분과 설렘을 선사하는 그런 이제 대상이 됩니다.
처음에 남자들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얘랑은 그냥 성욕을 풀기 위한 거야. 집에서 와이프가 안 해주니까 나는 가정의 책임과 의무는 충실히 다하고 와이프랑도 사이좋게 그냥 지내면서 애들한테도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거 다 갖다 주고 가정에 충실하고 있어. 그런데 딱 하나 성욕 해소가 와이프랑 안 되니까 이 여자랑 하는 거야 라고 시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이게 남자들도요,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분리될 수는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자꾸 앉는 여자, 내가 물고 빨고 하는 여자가 결국에는 내 여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 남자들의 호르몬 체계 같은 것도 그렇게 다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섹스하고 내 성욕을 풀어주고 나랑 이렇게 스킨십 하는 여자에게 애착을 느끼게 되고, 그 여자가 내 사랑이다,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해 라고 성욕과 사랑을 혼돈하게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이 가는 남자에게 성욕을 느끼고 이 남자랑 하고 싶지, 내가 관심도 없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은 손끝 하나 닿는 것도 싫은 게 여자 마음이듯이, 뭐 하물며 돈을 주고 푸는 그런 여자라도 나의 안에 품 안에 들어오는 그 여자가 내 여자고 내 사랑이라고 느끼게 되는 게 이제 남자의 뇌구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변기처럼 성욕 해소 용으로 그냥 이렇게 사용하던 여자도 그게 반복이 되고 꾸준한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요, 정서적인 게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 여자가 내 여자구나 싶다 보니까 시간과 돈과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이 여자에게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 밖에 나가서 성욕 해소용으로 여자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 대화 교감형입니다. 이제 남편이 가정에서 대화하는 게 막히거나 교감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연애할 때나 신혼 초에는 이 남자의 이런 정서적인 욕구를 많이 채워줬을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남자한테는 인정을 해주고 우쭈쭈하고 띄워주기도 하고, 이 남자가 애정 결핍이 있어 관심을 요해 그러면 관심을 막 퍼부어주기도 하고, 이 남자가 스트레스 받는 거에서는 내가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면서 연애를 했으니까 결혼까지 골인을 했겠죠. 우리가 다 그러고 살았었어. 그런데 일상이 바쁘고 애들에게도 손이 많이 가고 여러 가지 생활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내가 나의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인간의 정서적인 그런 거를 맞춰줄 수가 없어요.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시작이네. 그러려니. 네 감정은 네 거고 내 감정은 내 거고 각자 살아, 이런 식으로 대하다 보니까 남자들의 이제 마음의 결핍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 결핍을 밖에 나가서 딴 연예계 푸는 거는 잘못된 거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무시를 당한 남자, 인정받지 못한 남자는 밖에 나가서 나를 잘한다, 멋지다, 우쭈쭈 칭찬해주는 여자를 만나면, 이 여자가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구나, 내 존재의 가치가 이 여자에게서 인정을 받는구나 하면서 이 여자에게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또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일에 있어서 뭔가 이제 막 너무너무 이제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데 집에서 이거를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내려놓을 수 있는 여자를 찾겠죠. 자기 잘하고 있어, 자기 괜찮아, 아유 힘들어서 어떡해,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에게서 이 감정의 둑이 터지면서 내가 이 여자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 싶어서 그 여자에게 또 중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아내분이 바가지를 많이 긁고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고 간섭이 심했던 그런 집의 남자들은요, 밖에 나가서 어떤 여자가 나는 오빠가 하는 게 다 좋아, 오빠가 알아서 해, 오빠가 하는 것만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또 해방감을 느끼고, 이 여자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이 여자는 내 존재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구나, 이 여자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해서 그 여자에게 또 이제 감정을 많이 주게 되겠죠. 집에 있는 와이프는요, 사실 이게 생활이다 보니까 나랑 이 남자랑 같이 책임을 지다 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할 거야? 뭐 이건 어떻게 할까? 지금 생활비가 부족한데, 요번 달에 생활비 부족한데 자기 나한테 얼마 보내줄 수 있어? 애기 아파서 지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집안일도 좀 해주라 하면서 뭔가를 요구하고 같이 결정하길 바라고 같이 책임져 주길 바라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담감을 느낀 남자가 밖에 나가서 해방구처럼
오빠가 잘하고 있어. 오빠 하는 거 다 좋아. 오빠 너무 잘한다. 이렇게 입 바른 소리. 책임감 없는 입 바른 소리 누가 못해. 우리도 나가면 딴 남자한테 할 수 있어. 나랑 같이 책임지는 사람 아니니까 얘따 먹고 떨어져라.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으세요. 대단하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년들이 내 남편한테 그렇게 해주니까 이 남자들이 요런 우리가 느끼는 책임감이나 우리가 같이 공동체라서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이거를 받아주는 이 여자가 아 진짜 얘는 나를 케어해준다. 얘랑은 진짜 대화가 통한다. 얘는 나를 이렇게 남자 그 자체로서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 와이프는 나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아내와 상간녀를 비교하면서 상간녀에게 점점 더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아내분들이 얘네 이 정도면 진짜 찐사랑 아닌가요? 이거는 뭐 육체적인 그런 게 아니라 감정까지 내 남편이 너무 전현한테 완전 미쳐버렸기 때문에 이거 떼내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내와 상간녀의 그 차이점이 책임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내는 같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전혀는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이 남자랑 구름 위에서 꽃길만 걸으면서 둘이 물고 빨고 쪽쪽거리고 있는 건데 인연을 구름에서 땅바닥 밑으로 떨어뜨려서 현실을 보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구름에서 현실로 끌어들이는 게 바로 상간녀 소송과 박살이다. 상간녀 소송해서 둘 사이에 맨날 물고 빨고 쪽쪽거리고 신체적인 관계, 예쁜 말만 오가는 관계였다가 뭔가 현실적으로 법적인 대화가 오가기 시작하면요. 확 현실에 눈을 뜨면서 그 꿈결에서 깨어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외도 유형은요. 현실 도피형 외도인데요. 이거는 아주 현실에서 아주 많이 시달린 사람, 현실이 아주 괴로운 남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유튜브에서 컨텐츠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애가 많이 아프거나 뭐 장애가 있다든지 자기 부모님이 지금 뭐 암 환자나 중증 뭐 환자여서 요양원에 계시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빚을 많이 졌고 투자나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 이 남자가 지금 이 터널의 끝이 보이지가 않고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딱히 없어. 그냥 여기서 그냥 눈 감고 아웅 하고 싶어. 그냥 배째버리고 싶어. 이럴 때 막상 배를 째지는 못하고 밖에 나가서 이 현실을 잠깐 잊어버릴 수 있는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게 되는데 그런 피난처 같은 여자가 나타나면요 그 여자가 못생겼건 뚱뚱하건 나이가 어떻건 왁구가 어떻건 간에 그 여자에게 완전 깊게 빠져버리는 또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회피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디로 가서 그냥 들어 누워버리는 거야. 이 남자들이 왜 현실 도피형 외도를 하냐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 남자들은 막 이렇게 귀찮고 뭐 자기가 뭐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에 빚이 많고 애가 아프고 뭐 부모님이 아프고 어쨌든 간에 돈 벌어다 갖다 주는 거 외에는 자기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여자들은 내가 이 아픈 사람, 아픈 자식, 또 이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 디테일한 것까지 내가 다 챙겨야 되지. 이 아픈 사람들 마음까지 챙겨야 되지. 어떤 식구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들의 그 정서적인 것까지 중재를 해야 되지. 이렇게 돌봄 노동, 가사 노동, 감정 노동까지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노동까지 우리가 짊어지다 보니까 사실 남편한테 말이 똑바로 안 나가는 거예요. 예쁘게 안 나가는 거야. 뭐 이번 달 생활비 어떻게 할 거야? 요번에 이거 이자 얼마 나왔는데 당신 또 어디 가서 빚지면 안 된다.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러가지고 집안을 난리를 만드냐 막 이러면서 바가지도 긁게 되고 현실적인 얘기 남편에게 책임감을 막 요구를 하게 되죠. 이럴 때 남자가 몰라 난 그냥 돈 벌어서 갖다 주는 걸로 퉁칠래 하면서 집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바로 들여다보지 않고 외면하고 딴 여자랑 굴러먹더라. 이렇게 우리가 남자가 왜 바람이 났는지 어떤 결핍이 있어서 어떤 심리적인 기전이 작용이 되어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건지를 이제 그 경과를 다 파악을 해보면 앞으로 이 남자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겠다는 것 그리고 상간녀를 떼내기 위해 내가 이 남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상간녀를 어떻게 떼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가닥이 잡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실 도피형으로 외도를 한 남자한테 이 남자한테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 부모도 아니고 네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애가 사춘기라서 애가 자꾸 엇나가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애한테 매달리는 동안 네가 어떻게 나가서 딴 년을 만날 수 있냐. 이렇게 자꾸 너 같이 나랑 현실을 책임지자. 너 현실을 제대로 봐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무책임한 인간아.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자꾸 집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면 이 남자는 더 튕겨져 나갈 수도 있고요.
또 감정 해소용, 이게 감정 교류용으로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 감정을 또 이렇게 매만져 주거나 하지를 않고 몸으로 들이댄다든지, 뭐 자꾸 비난을 하면서 집을 더 지긋지긋한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다든지, 내가 지금까지 하던 패턴으로 남편을 또 대하면요, 아예 나에게도 질려버리고 집구석에도 질려버리고 아예 튕겨져 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욕 해소용으로 바람이 난 남편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동안에 내가 섹스를 거부해서 이 남자가 바람이 났구나 하고서는 이제라도 남편의 성욕을 내가 풀어줘야지 하고 막 들이댄다고 해서 이 남자가 나랑 섹스하고 밖에 나가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람의 유형별로도 대처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남편의 성향이나 상간녀가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도 이 디테일하게 다 또 계산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헤쳐나감에 있어서 내 머릿속으로만 자꾸 시나리오를 쓰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요, 이 외도 대처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요, 이상한 헛발짓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나고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글도 올려보시라, 댓글도 좀 읽어봐라, 이거나고거나 글 좀 많이 읽어봐라, 유튜브 구독하고 좀 많이 좀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내 머릿속에 망상을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도 하는 거고요. 내가 생각하는 게 과연 맞나? 나는 이게 베스트일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헛발질하는 거 아닌가? 라고 끊임없이 내 생각을 검증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데 힘을 얻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서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